또 있고 원전이고 그 다음에 원전을 옛날 우리 것들 한국책은 그대로 원전하고 다른 말로 풀어서만 썼는데 여기서는 원전 밑에 석역이라고 역석이라고 하고 현대식 중국의 감정에 맞게 현대식 느낌을 갖도록 문장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석이라고 한 것이 원전을 현대식으로 중국 사람들이 풀어놓은 글입니다. 이거 보자면 천명지위성 소성지도 소지교 선한 것은 자연, 인적 자연 품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왔던 성품으로 받아왔던 것을 규주, 그것을 불러서 말하여서 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천명을 성이라고 한다. 그것을 갖다가 본래 태어날 때부터 받은 바를 불러서 성이라고 한다. 그렇게 풀어 설명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일단은 여기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원전과 현대식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부분을 쭉 한번 훑어 나가면 중용 끝자리까지 나가면 일단은 중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에 관한 준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말합니다. 그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로 제2장 15페이지 보자면 제2장에서 15페이지 뭐냐면 제2장 시중 그 시중이란 말은 가운데 중자가 적당하게 안 맞는다 마땅한 입자란 말이죠. 때에 맞추어서 한다는 뜻이다. 그럼 앞에 있는 천명 그것을 뭐라고 설명했더니 두 번째는 뭐냐면 군자가 중용 군자가 때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행동한다는 뜻이다. 그 소인은 반중용 소인은 지 멋대로 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맞추어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대조가 된단 말입니다. 세상에 본문에는 이렇게 간단히 썼죠. 군자는 중용이요 소인은 반중용이니 군자지 중용냐는 군자 이 시중이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때에 맞추어서 시는 꼭 때만이 아니라 상황에 맞추어서 중은 맞출 중자 알맞을 중자 맞추어서 행동한단 말이에요. 소인지 반중용냐 사람은 못난 놈은 때에 맞춰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반에서 지 멋대로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소인은 왜 멋대로 하냐 이 불기탄이냐 기타는 행동 조심하는 것이 기타인데 불기탄이냐 조심하지 않고 지 멋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다. 여러 걸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공자께서 말씀하신 중리가 군자는 중용이고 소인은 위배 중용의 뜻을 받으려고 않고 지 멋대로 하니까 위배이죠. 군자지 소이 중용은 이 시 인위 군자가 수시 주도 적중 군자가 하는 일을 그때에 따라서 상황 따라 숫자는 맞춰서 말이에요. 때에 맞추어서 주는 행동을 선택한단 말이죠. 행동한단 말이에요. 적중 알맞게 행동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하고 설명했단 말입니다. 그 무과 무금냐 지나친 것도 없고 아직 모자란 것도 없고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군자 중용이고 소인은 뭐냐 그럼 지멋대로다.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 부분들을 보자면 전체로 이렇게 쭉 훑어나가면서 보면 33장까지가 중요한 핵심 부분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부분은 이제 12, 3, 4장부터만 그건 또 복잡해집니다만 그때 하더라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그 원문만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로 서명분이가 이렇게 만들어 왔길래 안돼 원문만 갖고는 부족이야 공부하려면 그 원문에다가 여기 붙어있는 역설까지를 미안하지만 더 넣어라. 역설까지 넣어갖고 만들어갖고 그 본문의 뜻을 좀 알기 쉽게 해갖고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나서 본문만이 아니라 역설까지를 현대식으로 풀어놓으면 읽으면 다음에 그러면 훑어보면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서 해독편까지를 다시 한번 중용을 훑어가서 보면 중용 공부가 되지 않겠냐. 뭐 그렇게 해갖고 쓴 것들을 갖고 거기다가 토단놈을 우리말로 붙여서 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 화담강원에서 중용에 관한 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 안을 갖고 지금 하자고 하니까
내가 우선 게으를까 싶으니까 나를 잡으려고 지금 공부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는 저는 이제 또 이제 여기다 역사까지 붙여라 하기 또 지금 할 일이 이제 복잡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해보랍니다. 그래서 일단 저 생각기는 지가 나보다가 원문을 번역해서 틀린 거 고쳐주라고 했으니까 고쳐주기는 고쳐주는데 그래서 되게 봤습니다. 고쳐주긴 고쳐준데 요것에 대해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한문으로만 해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생각기는 조금 더 시간 걸리더라도 여기다가 중용 원문 예를 들면 보자. 제 처음에 2페이지에 나온 대로 천명지성 그렇게만 해버린 거 보면 여기다가 알기 쉽게 우리가 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자면 최소한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천명지성에다가 이요를 붙여서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으면 어쩌겠냐.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천명지성요, 소정지수도요, 그 다음에 소정지도요, 수도지교이라라고 해서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다가 그놈을 설명해 나왔던 것들을 저기 역적 부분에도 기왕 흥김에 좀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해보자. 역적 부분에도 조금 더 자세하게 넣어서 거기다가 역적 부분은 전부 중국어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근본적인 뜻은 번역은 제 생각에는 우리말로 거기다 편토를 내가 달았으면 썼단 말이다. 그렇게 해갖고 적어도 제 첫 결은 원전과 역석을 정리해서 한번 표준화된 교재 한번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러고 나서는 그놈이 되면 그 밑에다가 역적 부분까지를 같이 봐나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표준화된 번역문을 한 번씩 붙여버리면 어쩌겠냐 생각이 든단 말이다. 그러면 여기서 저 뒤에 예산 여기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 역적 부분에다가 우리말을 표준화된 번역을 붙이면 기본적으로 이 자세한 여기 교재 내용은 다음에 해 나가더라도 기본적인 집에서 예습할 수 있는 표준 교재는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중용에 관한 옛날 그 중용책, 중용지교 쩌가면 책 있는 것들 그것을 더 한문으로만 써갖고 되어 있는 것들을 현대에 맞게 현재 중국에 나오는 표준으로 해서 공부를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놈을 갖고 여러분들이 한 5번, 10번 읽고 나면 중국에 관한 기본적 관념이 들어있을 거니까 그 관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본문 공부를 해 나가면 적어도 우리 화남 강원에서는 중용에 관한 공부는 좀 남답게 실천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존경하는 여러분보다 도반님께서 예를 들면 저 뒤에 앉아 계신 이 여사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 그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 나갔지만 이쪽 이 여사님 중용학파가 여기서 호남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그 방법을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다. 문제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갖고 자기한테 실직질을 해야 양생 그렇게 채찍질을 해야 내가 안 듣는단 말이오. 가만히 있어보면 내가 해를 보면 바둑 보고자 할 생각해버리지. 그래서 집에 가서 그 방면으로 해갖고 보면 그러다 보면 좋은 글귀에 되면 우리 이거 스님 그거 보고 마음에 들면 가만히 계시는 순간 그놈을 이제 전부 다 이번에 명표로 이제 싹 쓰기 시작해. 그럼 그놈 명표로 쓰기 시작한 것을 통해서 몇 개씩 골라갖고 적어도 우리 화남 강원에서 공부한 사람들한테 연말 연시에 선물로 그런 복사해놓고 갖고 하나씩 나눠주면서 집에다 붙이라고 해놔. 보이지 않게 여기서 자연히 이 중용 공부가 우리 공부로 펼쳐나갈 것이 아니냐. 그럼 저 욕심입니다. 이 시작하다 보면 제가 저 생각해 아무리 해도 제가 2, 3년 잘하면 더 살 것 같고 모든 그 안에 갈 줄 몰라. 그러다 할 때 이렇게 펼쳐놔야 우리 양 선생 공부해갖고 갈치까지 살아. 응? 그러면 나중에 우리 규현 형님 대표로 모시고 여기 다 공부한 풍토를 여기서 만들어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가 화남 서경덕 선생님께서 설명하시고자 했던 대로 대중용의 도리가 말하면 양양한 대대로 퍼져나갈 수 있을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그 방면으로 공부를 해나갈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혼자만 뻗적거다 가끔 와서
서명고가 그냥 채찍질을 함께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지만 그러다 계속해서 자극 주고 채찍질을 안 하면 저 곧 늙어서 가버립니다. 그러면 물론 다른 분들 더 잘하시겠지만 저 같은 모지가 힘 좀 합쳐지면 더 잘 될 것이고 없으면 못돼. 또 얼마 있다가 다른 사람 옥이라도 부를 수 있는 사람 없으려 그러면 여기서 화장사 어느 순간에 강호도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이번에 지금 7월 오늘 책을 갖고 온 것은 책 갖고 온 성에는 이제 우리 집안 문중에 족보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여기 화당 강원을 제도화하자는 문제는 지금 현재 그 회의를 직접 못하니까 비대면적 회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은 여기 이사님들한테 꼭 화당 강원은 공부원 봉투를 만들어갔습니다. 이 사정하려고 지금 그래서 그냥 인적사항 조사하려고 지금 따갖고 온 것이에요. 그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짜로 만약에 제가 여기 화당 강원에 안 하고 이번에 중용 같이 안 읽었더라면 저는 세상에 와서 뭐로 온지도 모르고 부처님법하고 중용법하고 한덩어리인지 모르고 그동안 왔다 가봤거든요. 그런데 다시 어제 부처님 오신다라고 해갖고 늦게지만 다시 금강경 은혜본을 다시 쭉 읽어보고 아 보니까 금강경 은혜본을 전부 다 뭐도 연결되냐면 중용하고 다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 이것을 이제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려면 이 중용 공부 한번 한 다음에 법문한 다음에 금강경 은혜본하고 그 다음에 몇 번 지나 법화경 은혜본하고 연결시켜가면서 법화경하고 바로 중용호를 연결시켜갖고 봐버리면 하면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우리나라에 없는 불교하고 불학하고 유학하고가 지금 연결지도 않겠잖아요. 요것만 연결시켜버리면 거기다가 불학하고 유학에다가 예수님 학문까지 연결시켜버리면 세상은 바로 한동안 되어버립니다. 이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해서 저 능력도 모르면서도 단지 동지들을 믿으니까 같이 한번 번쩍거려야겠다 생각을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은 얼마 시간 안 남았습니다만은 하도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가는 데까지 읽어가면서 이 중용을 제일 처음 중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중용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전원 부분을 천천히 읽어갈까 생각합니다. 여기 다시 말하면 이 중용책 제일 처음에 있는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것이 전원입니다. 전원이란 말은 서문이라는 뜻이겠죠. 제가 옳게 말씀드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아마 3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 못 읽으면 이 다음 시간에 또 해나갈 겁니다. 이 다음 시간은 저는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 다음 시간에 중용할 때는 여기 이 첫째로 여러분들도 다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기 말하자면 서국장이 나한테 갖다 준 거 갖고 몇 내용 지금 글자도 고쳐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서국장이 쳤던 이 속에서는 여기 중용에 나오는 한자체가 달라. 이게 글자 한자체가 다르게 여러분 고쳐줘야 해. 그 다르더라고.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저녁까지 한 절반까지는 대충 교정해서 봤습니다. 근데 뒤에 내용 양이 많아진 부분에는 잔소리 더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중용은 본문, 원문하고 우선 원만 하나 정리해놓고 두 번째는 거기다가 영문까지를 다 넣어서 이렇게 기본 책을 만들어라고 세 번째는 거기다가 토를 팔아가지고 우리말로 붙일 수 있는 공간을 구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용에 관한 근본 본문에 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공부부터 시작을 해야겠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이제 본문에 가서 온 내용들은 중요한 단어, 핵심 단어들을 정리해가면서 공부를 해가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중용을 통해서 공자님 제자 혹은 유학의 근본 도리의 핵심을 알 수 있도록 기본 이유가 이해가 되도록 한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전언입니다. 전언 처음부터 좀
천천히 읽어가랍니다. 중용은 시, 유가, 내지 정계 중국 전통문화적인 사상 핵심이다. 그래서 보자면 중용이라고 한 것은 유가라고 하는 공자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 집 같잖아 학파입니다. 이런 말은 스쿨에 해당됩니다. 유학파라는 뜻이죠. 혹은 내지 정계란 말은 모든 말입니다. 중국 전통 문화적인, 그러니까 유학파만이 아니라 모든 정자는 오로지 전체 정자입니다. 오로지 전체의 중국의 전통 문화적 사상의 핵심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학파만이 아니라 모든 중국 전통 문화의 사상의 핵심인 것이고, 그것이 이제 번역말로 1번이고, 시 전통 문화지 경학중 두 번째로 번역 붙이자면 시는 2번 두 번째로 보자면 또 이것은 전통 문화의 경학, 전통 문화 가운데서도 세상을 경이란 말은 뒷경자니까 한꺼번에 같이 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다. 공동사회의 뜻입니다. 공동사회 학문의 중에서 입천하지 대본적 학문이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방법을 경학이라고 한다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서도 그 공동사회의 기초가 되어 있는 천하, 온 세계 사람이 사는 전체를 천하랍니다. 천하의 근본 원리를 세우는 입천하지 대본, 근본 원리를 세우는 학문에 관한 것이며, 그것이 경학 중용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경학 중에서 다 논어맹자 대학 중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중용이라고 한 것을 글자는 제일 쉬운 글자가 썼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다 내세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논어맹자보다도 대학보다도 중용이 더 근본적인 학문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줄 다 보자면 대중국 문명적 형성에 있어서 중국의 문화와 문명이 형성된 것이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형이상학적인 것만을 설명한다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정신적인 내용이 행동과 제도를 통해서 실천되는 것까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문명은 문화의 더 확대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십시다. 중국의 중화의 문화에서, 중화 문명 가운데서는 이렇게 문화가 정신적인 학문적 방법이 발전되어 갖고 제도와 실천으로 실현된 것이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 문명적 형성에 있어서 대하여서 그다음에 유착 시문적 영향, 그래서 유학은 중용은 중국의 문명의 형성에 대해서 깊은 시문적 영향, 깊은 영향을 줬던 것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에서 문명에 영향을 줬던 것은 문명의 전제 앞에 있었던 문화다 말입니다. 문화와 문명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단 관념적으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문명이라고 하면 인라이트먼트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자면 cultivation, civilization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중에서 culture라고 하는 말로 해서 밝은 면, 정신면 내지 학문면을 바로 말하자면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구체적인 응용을 통해서 제도화되고 물질화되고 그 다음에 상품화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건 문명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문화는 문명의 첫 출발점이 정신적인 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문명과 문화가 뭐냐, 생각해봐도 그 문제를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제일 많이 다뤘던 것이 언제였냐 그러면, 세상에 지산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담임 선생님한테서 문화와 문명에 대해서, 범죄 선생님한테 대해서, 기사육 선생님한테 대해서 열심히 배웠지만 그 후로서는 영어 단어 갖고 적당히 설명할 정도를 넘어서 별로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별로 안 보고 나머지 이제 제멋대로 생각해 보는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문화는
글자로 나타나서 화는 나타낸 거죠. 뭐냐면 사람의 정신을 이론화시켜 가지고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한 것이 문화입니다. 그 문명은 무엇이냐? 기록화된 것을 응용해서 새로운 다른 제도 장치로 외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와 문명의 차이는 문화 속에서 중요 문제는 문이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 그 정신문화다 한 것을 알아주셔야겠다. 문이라고 한 것이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의 내면을 바꿔버리는 것이 문화단 말이에요. 화는 그렇게 마음에 들어가고 속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화의 근본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대화자 문제는 뭐냐면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염색체 유전인자를 바꿔버리는 것이 화입니다. 껍데기만 놔두고 적당한 것은 그것은 그게 화자일 뿐입니다. 그 차이를 알아둬야겠다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여기 말 자체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천하를 세우는 근본 원리를 다시 말해 모든 정서를 다 모아갖고 만들어갖고 중국에 영향을 준 것이 이것이 중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는 여기 타는 게 중용입니다. 중용이라고 한 것은 타는 영어로 보자면 남자는 he, 여자는 she, 물건은 it 그러죠. 그것처럼 보자면 여기는 지금 물질을 한다거나 문화를 한다거나 사람의 주체가 아닌 것은 지금 타로 설명을 되어 있습니다. 즉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수, 연, 시, 사서 중 편폭이 최소적 일부이나 그 말하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타는 중용입니다. 중용은 비록 수, 연, 모습이 사서 가운데에서 그 편폭이 그 내용이나 들어있는 그 글자 수나 그런 것들이 편폭의 수가 최소 가장 적은 것이지만은 그러니까 대학보다는 중용이 훨씬 적죠. 적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소위나 각 산 각시 기중 최부이온이다. 그렇지만은 이 조그마한 중용 작은 최소의 폭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그 가운데는 시 기중 최부이온 가장 넉넉한 풍부한 뜻이 온은 쌓여있을 온자죠.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개념들이 원리가 그 안에 다 깨까는 중용 속이가 다 넉넉하게 들어있다. 그래서 최부이온 부이가 온하여서 온하며 그다음에 최구이론과 최현 지혜적 저작이다. 그리고 그런데도 뜻이 쌓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최구이론 가장 이론이 구체적인 이론이 구자는 구자니까 구체가 갖춰져 있는 그 이론과 갖춰져 있는 이론과 최현치의 현자는 볼 현자가 아니라 나타나는 현자는 최현 지혜가 가장 나타나 있는 이론과 지혜가 잘 나타나 있는 저작 작품이고 경전이고 그 말이죠. 시인은 능 임리 진치지 전현 중국 인적 인생지혜와 처학통견이다. 이 중용이라고 한 것에선 임리란 말은 온데 물기가 젖히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 뜻에서 임리란 말은 남김없이 말이에요. 임리 진치지 남김없이 다 그 흡수 들어가 있는 임리 진치지 무엇이냐? 전현 전개에 대해서 펼쳐져서 나타나 있는 전현 비달 펼쳐놓은 같은 거 있죠. 나타나 있는 중국인의 인생 지혜와
중국 속에 있어서 왔던 인생의 사람을 살아오는 지혜와 철학에 관한 통견의 통다른 견해 빠짐없이 투철에 한에 들어 보이는 것이 통견이겠죠. 철학에 관한 지혜와 철학에 관한 것이 환하게 나타나는 보이는 이런 가장 다 빠짐없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다른 중요이고 그 다음에 공자님께서 이렇게 이는 인정하셨단 말은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공자님이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중용지 덕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덕으로 되도록 중용에서 가마를 주는 것은 그 말이니까 영향을 주는 것은 그런 뜻을 해석해야겠죠. 중용지 위덕은 지이호라. 중용이야말로 그 덕화가 그 가마를 주는 영향을 주는 덕화가 지이호. 지는 지가 진짜니 가장 높은 진짜죠. 중용이야말로 덕화가 주는 덕화가 가장 높은 것이다라고 공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사 시설 공자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사는 시설 중용은 자기 일종 도덕 최고 정종 중용이 자기 일종 도덕 중용이 만들어내고 있는 인간의 도리에 가야 할 바 얻어야 할 도리에서 깨달은 바 가치랄까 도리의 가치는 도덕적 가치는 최고적이다. 가장 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것이다고 말한 것이다. 예, 그러면 구경은 도대체 구경시 증마 원인이냐 도대체 이것이 왜 이렇게 공자님이 최고의 도덕적 가치라고 설명하신 것이냐 그 원인은 어디가 있냐 그것은 구경 원인은 사득 저위 만세적 사표 이것은 사득 저위 이 저위는 저분이지만 이분 만세적 사표 만대가 되도록 가장 큰 스승이 되시는 육아적 종사 육아에 있어서 가장 어른이신 스승이신 공부자께서 대중용지도 중용의 도리에 관해서 유여차지고 이렇게 유여차지 이렇게 최고 가장 높은 것으로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독일무이적 평가니 공자님께서 가장 최고로 독일무이 이것이 가장 오직 제일 높고 이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그 평가는 무엇 때문이냐 말입니다. 도대체 말하자면 구경시 증마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공자님이 만세종사인 공자님께서 이것을 말하자면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높은 유일무이한 것이라고 평가를 하시냐 설중용지 도지고무상 중용지도를 말씀하셔서 지고무상 가장 높고 그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소유 저양 다종 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뭐냐면 지소유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지소유 가장 요약해서 가장 적게 줄여서 이렇게 적어로 저 지소유 저양에는 이렇게 설명하신 데에는 네 가지 원인이 있는 것이다. 중용이 가장 높은 원인이 네 가지가 있다. 기일을 보자면 기일은 중용지도는 유학중 최고적 이론 연수인데 연수란 말은 모여있다는 뜻이니까 연천 다시 말해 연이란 말은 물줄기가 다 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 연천 생천자로 해석해보겠다. 그래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학의 가장 높은 이론이 연수 그 물줄기로 다 모아 있는 것이고 유학 실제상 즉 위중용지학이다. 그러므로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실제로 말하자면 실제상으로 보자면 즉 위중용지학이다. 유학은 중용지학이다. 중용지학은 뭐냐?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학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제1이다. 두 번째 기이는 중용지도는 체계 소유 철학 공동인가적 이론이다.
중용유도리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 있는 온 세상에 있는 말이에요. 소유 철학 무엇인가 원리를 추구해가는 학문 철학이죠. 소유 철학이 모든 세계에 있는 원리 추구해가는 철학의 공동인가적 다 함께 인정되어지는 논리가 바로 중용이다. 다시 말하면 전체의 이론적인 조화다. 인간 모든 세계의 이 소유 철학이 공동적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이론이 인간적 이론이 바로 중용이. 이것은 인류 지혜 철사줄적 일치견해이다. 이것이야말로 말하면 모든 인류의 지혜를 철사줄적 한꺼번에 다 묶어갖고 한꺼번에 다 묶어서 꽁꽁 붙잡고 철사출이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끊을 철자로 묶을 철자로 다 묶어가지고 거기서 사출되어져 나오는 견해가 모아져 나온 견해가 바로 이것은 중용이다. 그 모든 지혜를 싹 모아갖고 거기서 나오는 견해를 우리는 중용이라고 한다. 인류 지혜의 전체가 모아진 것을 중용이라고 한다. 그것이 두 번째 이론이다. 기3세 3은 뭐냐면 중용기도는 고대 각종 철학 중에서 대현대인 이은 최유의적 이론이다. 중용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고대 철학 각종 철학 중에서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철학 가운데 다시 원리를 추구해갔던 같은 가운데서 대현대인 오늘날 사는 사람에 대해서까지도 이은 말로서 최유의적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자면 고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다 서로 조화돼서 어울려서 같이 합동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말하자면 최유의적 가장 의미 있는 논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예? 예. 예?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야, 누구 생일 선물이요? 아이고, 왜, 내 생일 지나니까 오래되었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언제? 5월 안에? 예. 아이, 선물 주신디. 너 돈 하나 갖고 와야 해? 그냥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생일 선물이 왔다고 인삼집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하여튼, 세 번째 가지로 보자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왔던 현대인들의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중용인 것이다. 네 번째로 보자면, 중용기도는 각종 이론 중에서, 중용 이론 중에서 최적합용 지도 실천적 일종 이론이고 가장 적합한 앞서서 실천해 나가야 할 이론 중에서 일종 이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중용이다. 이것은 당주 생활 준칙 이것은 바로 뭐냐면 당주 이 생활 준칙 바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생활 준칙 속에서 당주 마땅히 표준으로 삼아야 할 여기 주자는 역할을 한다는 주자입니다. 삼아야 할 것이며 가히 이 무왕이 불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무왕이 불리는 왕이 불리란 말은 가면 불리한단 말인데 가서 불리한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무왕이 불리란 말은 다른 말을 하면 하는 일마다 왕이 불리한 가서 가갖고 한 것 중에서 불리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직역 말하자면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뜻이 말하자면 다시 어디다 적용해도 좋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어디다 먹어도 좋다.
그런 것도 다시 말하면 중용문제는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생활 준칙으로서 어떤 경우에 적용하더라도 무왕이 분리 적용하는 일마다 분리한 것이 없다 말이에요. 만병통치랑 또 똑같은 뜻이죠. 하는 일마다 어디다가 써먹어도 제일 좋은 잘 되는 것이 중용이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연이 이 유불소 현대인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현대인들이 화중용의 이 중용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해 위 중용은 뭐냐? 중립 가운데다. 평용 그저 가장 쉬운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인위 강중용 취시 고절중이다. 언제든지 중간을 절중 가운데다 딱 무찔러서 고는 한단 말이에요. 딱 끊어서 하는 것이 중용이라고 흔히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방기 원칙, 그래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중용의 근본 원칙을 함부로 버려버린다 말이에요. 적당히 하면 돼. 가운데 맞춘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온 것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생각이다. 그런데 처시 대중용 철학사상 핵심적 극대오해다. 딱 문제를 갖고 가운데 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에서 철학사상에 있어서 가장 유전 극대오해, 가장 중요한 심은 오해인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상 중용은 부시 간단적 절중이다.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보자면 이처럼 이미 있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쉽게 부시 간단적 절중 가운데 딱 분질러 갖고 중간 치우는 것을 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야 부시 용속적 중간 것은 또한 용속적인 세속에 있는 대로 적당히 타협해서 용속적인 옹졸한 세속의 방법에 따라서 중간 노선을 취하는 것, 그것이 중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중용 추구적인 목표, 중용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이냐면 시, 제, 부, 동, 시, 공, 환경 중 어떤 공시공 어떤 환경 속에서 똑같이 같을 수 있는 목표는 아니다. 목표는 시, 부, 동, 시, 공, 환경 어떤 상황에서 똑같을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 목표는 아니고 진비적 최가 방안이다. 이런 경우 저런 거 다 합쳐가지고 가장 적합하게 되어야 한다. 진미적 여러 곳에를 다 적용시켜 볼 때 여러 곳을 다 맞춰가지고 여러 곳에 다 적합되어진 것 좋은 방법이 진미적이죠. 가장 모든 경우에 적용해서 가장 원만하고 가장 조화가 될 수 있는 진미적인 최가 방안, 제일 좋은 방안을 우리는 말해서 중용이라고 한다. 그 타는 기시 세계관이요 우시 방법론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해왔던 세계의 제일 좋은 방법이고 세계관이요 방법론입니다. 중용기 중적 함의는 중용 속에 들어있는 중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중용 속에 들어있는 뜻은 불편분리 한쪽에 눈꽃만큼도 어느 쪽에 치우치거나 기울여서는 안 된다. 불편분리 한쪽에 기울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도 적중 정확하고 불급하여 가장 적절한 것이고 정확한 것이고 무불급 지나치어도 안 되고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 흡도 포처 모든 곳에 딱 흡이나 합에만 딱 알맞는 것이어야 다 적용할 때 알맞는 것을 말해서 이거 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러므로 합이 합미 그것은 가장
저각하고 여기 있자는 맞아 알맞은 있자고 한 이치에 맞고 그 다음에 무소편이 이 무소편이이 흡여 기분 어느 쪽에도 편 기울어진 바가 없어야 하고 그러면서 흡여 기분 그 다 나눠놓고 보면 한쪽은 누군 혹시 빠진 사람은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어느 누구한테도 어느 쪽에도 기분 나눠놓은 곳에도 알맞는 몫이 있어야 한다. 여기 중요한 문제는 흡여 기분 그 몫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적합하여야 한다. 한줄만 더 하고 힘들답니다. 그러므로 시, 중, 정중, 중용이란 말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은 정중 가장 올바르고 공평한 것이고 그리고 공정 가장 공이라고 한 것이 뭐냐면 사적인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흔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것이고 이 합호 철기 인정적 정도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심성에 맞는 올바른 길을 말해서 이것을 말하면 중용이라고 한다. 중용지, 용 앞에 나가 중을 설명했어요. 용까지 설명합니다. 중용지,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용렬하고 못난 용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좋게 것들을 해석합니다. 중용지, 용적 함의는 용 속에 들어있는 뜻은 뭐냐면 평범하고 평상하고 항상 변함이 없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평이가행 쉽게 누구나 가히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며 이 무가 개역적 일정지이다. 이것이야말로 누구나 가히 함부로 무가 개역적 마음대로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말이죠. 무가히 개역적이 함부로 거칠 수 있는 것이 아닌 일정한 이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 같냐 그러면 일정 이치는 괴이 이상한 것하고 그 다음에 험벽 한쪽으로 위험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하고 신비 이해가 안 가는 이상스러운 짓거리와 등에 대해서 상대 이연 다시 말하면 괴이와 험벽과 신비에 대해서 상대되어진 그게 대조되어진 말이고 그 속에는 그 함의에는 함유 보편 적용적이야. 어느 곳에서나 누구한테 대해서나 가장 공정하게 알맞게 적용되어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중원시 도지 체요 중이야말로 가야 할 도리의 원리의 근본이고 용이야말고 도지 용이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아까 체에 비해서 응용 적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법 속에 있어서 원리다. 하나는 본체고 하나는 원칙 이 방법이다. 방법이고 용은 그래서 야취십 이론상적 기본 원칙 이것이야말로 이론 속으로 말하자면 모든 이론에 가면 기본 원칙을 중용이라고 하고 실천중적 구체적인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용이라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유기지 관계 기일에 이것은 그러므로 중과 용은 그저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관계를 통해서 유기적인 관계로 유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것을 합쳐놨을 때 그 생명적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을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적인 관계로 유지시켜 길을 일으킨다니까 유기적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을 말해서 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여용적 결합 중과 용의 결합이 이것은 기재 단명 그 뜻을 간단히 말하면 중이라고 하지만은 기본 원리는 인인불가 결도 누구나 어떤 사람도 감히
버릴 수 없는 것이고 인인 필수 준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며 인인 가이 주도 사람들이 이에 따라서 이 가이 주도 이에 이견하여서 주도 적절하게 행동한다는 뜻이죠. 주역 주자는 행한 행자보다는 더 의미가 강한 것이 맞춰선다는 뜻입니다. 적절하게 행동하여야 주도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 후 일체 사물 모든 문제 사물에 적용하였어도 그런데도 이 적득사리지 이적 보편 원리다. 모든 어디다 적용해 가지고서 적득사리 그 사리에 딱 적당하니 알맞는 보편적인 진리를 말해서 중용이라고 한다. 이 중용 개념은 대단히 어렵지만 여기까지로 설명을 해놓은 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이것은 예종 적의 이상 상강 중용은 내기 실행도적인 방법론 중용의 실행 방법론은 이것이 취시 대우 중 그다음에 뭐 뒤에 다른 뭐 방법과 연계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로 이제 설명해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데 적용해야 할 가장 적절한 원리다. 거기까지만 설명해서 오늘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5월 20일 제가 실은 떨어져 놓고 해야 책임을 저한테 많이 떨어지면 됩니다만 저 생각기에 아까 이렇게 해갖고 기본적인 골자만 우선 한번 만들어가면 중요한 예습 공부는 하여튼 강의를 끝나고라도 그